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살리자고. 안녕하세요,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살리자고가 무사히 살아가지고 2회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무엇을 살리는 토크를 하는 거예요? 네, 또 삼둥이 아빠시잖아요, 신현주 그렇죠. 씨가.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뱃속에 슈팅이랑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 둘이 꼭 살려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꼭 살려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뭐죠?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5분들을 모셨는데 저희가 한 분씩 만나 뵙도록 네. 하죠.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하면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서 이런 걱정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뭐라고 쓴 거예요? If birth rates remain unchanged, South Korea will be about 6% of its current population in 3 generations, with a majority of people over age 60. 오. 너무 달라 보인다. 워낙에 또 화제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이게 SNS에 이 글이 한번 올라가고 파생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면은 진짜 우리나라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 또 그래도 글로벌 기업의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좀 큰 문제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아이가 9명이나 있는 다둥이 맞아요. 아빠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8째, 9째는 쌍둥이 아버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 한국에서 이제 둘도 아니고 1명도 안 낳는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구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출산율을 쭉 통계를 보니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90만에서 100만씩 낳거든요. 예.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60만으로 줄고, 그 후에 이제 40만 줄다가 지금은 1년에 26만을 낳고, 작년에 26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6.25 때에 비해서 좀 한 4분의 1을 줄은 거예요. 6.25 때보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 때보다 떨어졌다. 근데 그때는 형제들이 보통 5명, 6명이 보통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0.81명이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거네요. 부부가 한 명도 안 낳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준다, 이런 회의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가지고 대학교도 없어지는 전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학생이 없어요. 1년에 없어지는 어린이집이 1,000개에 1,000개, 1,000개에 1,000개. 어린이집 처음이에요? 1년에 1,000개. 1년에. 어린이집이 1년에 그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도 저희 동네 놀이터를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제가 컸을 때는 네. 놀이터 가면은 그네 쟁탈전 이런 게 치열했어요. 맞아, 핫플레이스잖아요. 눈치 핫플레이스. 싸움이었어요. 저걸 언제 내가 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없고 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잠깐 앉았다 가고 어르신들 계시고 이게 놀이터가 됐어요. 네.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2067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인데 3,900만으로 줍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는 뭐 3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9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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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에 걸쳐서 뭐 6% 줄어들 거다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 공동체 사회가 지속할지 참 큰 의미가 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옛날에 그 전쟁통에도 뭐 한 90만, 100만씩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전쟁통보다는 지금이 더 살기는 좋은데
왜 지금 더 애를 안 낳을까요? 그때랑 그 인식의 차이일까? 그냥? 가장 큰 이유가 가치관의 차이, 인식의 네. 차이죠. 네. 옛날이라고 해서 살기 쉬운 시절, 살기 좋은 시절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때는 이 대가족 제도였고 또 이 한 마을에 공동체로 이루어져 살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집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네. 또 아이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이 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더 나눠 가졌죠. 맞아.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고 근데 저희 초등학교 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나이 이렇게 들통나는 거 아닌가? 나름 이제 표. 세대가 좀 갈리죠. 네. 세대가 어떻게 갈릴지 모르겠는데 표 있었잖아요. 표. 그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아이 많이 나면은 거지 된다. 이런 표 진짜 있었어요. 맞아.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자. 예, 이렇게 예. 됐죠. 처음 듣는 표예요. 처음 듣는 표예요. 네. 처음 듣는 표예요. 들었을 것 같은데. 정말 처음 들었어요. 저희가 이 아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공익 광고에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대에 따라 변하는 대한민국의 출산 정책 광고를 한번 같이 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너무나 친근한 글씨체다.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 너무 많이 낳으니까 그만해. 약간 이런 거죠. 그만 나 이런 느낌. 한다. 무심한 알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거의 뭐 노아의 덮어놓고 나서 방식이죠.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 계획 맞아. 내 말이 안 쓸거예요. 덮어놓고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떡떡 나가도 될까요? 그럼 어디든 잠드는 형들이 있고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당당하고 멋진 누나도 있어. 그러니까 어서 나와.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광고를 보니까요.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이쯤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저 슈팅이가 곧 세상에 네. 나올 텐데 혹시 저 아영 씨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예요? 뭐 너무 많죠. 사실 걱정.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단절되는 거. 내가 다시 복귀를 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건강하게 뭔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부터 또 돈이 또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다 저로 돌아오네요. 많이 이기적인가? 네. 그러네요. 근데 우리 네. 엄마 아빠들도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 잘 기르셨고 네. 저도 이제 아이 셋을 기르면서 보니까 저는 이 환경 변화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 기후. 예. 저희 민서가 지금 이제 2살인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데려 나가질 못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앞으로 더 더워지면 어떡하나. 뜨거워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 환경에 대한 걱정. 안윤상 씨는 외동딸 키우고 네. 있잖아요. 네, 이 네. 자녀 교육이나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육아는 그래도 이게 공동 육아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분이 아무래도 아빠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이프가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그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고 아까 경력 단절도 얘기했지만 경력 단절도 단절인데 이제 그 취미 같은 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개인의 인생도 중요하니까 음. 예, 본인의 취미 생활이라든지 평소에 이렇게 잘하던 것들을 육아를 하면서 못 하고 와이프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네. 애를 키우면서 갖는 행복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상쇄가 된대요. 근데 그게 상쇄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죠? 출산하고 나서 신체 변화가 너무 그러니까 여자가 감당하기에는 그 신체 변화가 너무 좀 큰 벽으로 다가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텐살이라든가 음. 왜 그 뭐 체중 변화라든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급격히 우울해지고 갑자기 막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남편이시네요.
그런 그래요? 것까지 다 신경 써. 섬세한 남편이시네. 이걸 좀 카메라 살려서 슬쩍 좀 멋있어. 카메라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은 사실 모에카 씨는 좀 무섭지 않아요? 가족 계획을 세운다거나 결혼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렇죠. 시작하기도 전에 뭔가 무서운 얘기부터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저도 너무 약간 뭐 결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 내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뭔가 큰 사람인데 저도 약간 외국에 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고 약간 자기 재능을 약간 발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니까 그런 교육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렇게 생각하다가 시간만 지나가서 결혼도 못하고 막 이런 저 같은 사람들 해보지도 못하고 겁만 내고. 맞아요.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회라는 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재현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게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게 한국의 여성가족 패널이라고 2년 단위로 10년 동안 여성들을 이제 반복해서 이제 추적하는 그런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2년 전에 여성들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2년 동안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데 10명 중에 4명은 출산을 2년 전에는 계획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는 포기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아이를 낳고 싶거나 아니면 가질 계획이 있었는데도 실제로 낳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모에카 씨가 걱정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주변에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걸까요? 왜? 네,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이제 자발적으로 안 낳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집값이 너무 높다. 한국에서 지금 집값이 소득을 16년 동안 모아야지 그때서야 이제 주택을 하나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방면으로 이 문제를 보고 싶은 게 사실 저는 한편으로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한테 맞는 일을 하는 걸까? 이 아이가 나와서 나는 행복하지만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저출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어가 항상 엄마, 아빠, 가족, 사회. 항상 보면 아이들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에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괜찮을까? 아이 중심으로 좀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사회에 살 수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사실 살기 힘든 환경인 것도 맞잖아요. 이런 게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저출산 고령사회 이제 시민 인식 조사라고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냐 아니면 행복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네. 예, 불행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 더 우려가 되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우리 10대, 20대들은 자기도 불행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있는 아이들도 되게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10대도 아이들인데 그쵸. 그 아이들이 아이를 봤을 때 불행하다는 네. 거예요? 내가 불행했고 내가 앞으로 아이들을 낳아봐야 참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으니까 낳지 않겠다라는 거죠. 바로 그 아이 행복 지수 조사한 걸 보니까 OECD 37개국 중에 한국이 꼴찌거든요. 자,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직격타로 맞게 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오신 분이 계신데요. 예,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킹 날리는 어른이시죠. 이순재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어. 아, 이순재 시다. 아유, 요거만 하고 갈 거니까 잘들 들어봐.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주 무섭습니다. 실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이들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지. 못 마련하면 못난 놈 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어르신 가셨습니다. 어르신 가셨습니다. 이 시간은 진짜. 제가 할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어른들을 향한 이순재 선생님의 따끔한 일침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불행한 세상에 무작정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만 바라는 건 어쩌면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022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뉴스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최은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2021년 기사인데요. 네.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아동 학대는 매년 얼마씩 증가. 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굳이 추측해야 될까요? 네. 아 정말 그럼 바로- 너무 무서워. 아, 맞추기 싫어요. 진짜. 아동학대 기사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아, 네. 매년 5천 명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5천 건씩. 5천이요? 네네. 저희가 사실 그 뉴스에서 봤던 안타까운 이 사건의 면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동 학대 범죄 왜 이게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아동 학대를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거죠. 예, 예. 특히 코로나 상황도 좀 무시 못한 부분이 없잖아요. 최근 통계 같은 집에만 경우는 있으니까. 예, 예. 보통 아동 학대는 가족 혹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친인척까지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가 가족 혹은 친인척,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이제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아동 학대 건수가 최근에 좀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인이 사건 예, 다 아시는 예, 네. 그때 워낙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인이는 워낙 건강한 아이로 왔어요. 눈만 마주쳐도 싱긋싱긋 웃고 아주 너무 잘 웃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발 빨리 봐달라 라고 했으나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게 뭐 살아 생전에도 불쌍하지만 사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너무 분노도 많이 하셨고 그 사건을 계기로 또 이제 그 이후에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상에서 꼭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동 학대.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학대잖아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논란의 막 여지가 훈육을 없죠. 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처벌이었고 학대였는데 제가 그때 가장 화가 났던 거는 90% 이상의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아니다, 나는 뭐 훈육을 한 거다
아이가 뭐 너무 버릇없게 구려서 고쳐준 거다라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정의 사건 때 저희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것. 저는 그게 그게 사실 더 속상하죠. 진짜 화가 나. 아동 학대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이 부모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동 단체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민법상의 부모의 아동 징계권 그 조항을 없앴어요. 네. 훈육이란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2021년에 그 법이 개정되는데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부모가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에 체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한 4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옆집에 아이를 혼내고 있어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간섭 안 하려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신고를 또 주저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시면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건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주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번호가 112. 혹시 112로 신고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겁이 난다면 보건복지부의 상담센터가 있어요. 번호가 129번이거든요. 129번이요. 지금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신체적으로 이제 표시가 나는 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외에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맞아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이제 방임도 우리가 이제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게 계속 잘 챙겨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꿈나무 카드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급은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점심 한 끼 드시는데 얼마 정도 드실까요? 식당 가서 요즘에 드시면? 얘는 진짜 15,000원, 막 2만 원 요즘에 넘어가더라고요. 둘이 먹으면 어. 3만 원 어. 정도. 여름에 냉면 먹어야 되는데 냉면값도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그렇죠. 식사값도 너무 요즘에 비싸지고. 냉면 한 그릇만 해도 거의 막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한 끼에 쓸 수 있는 꿈나무 카드가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로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요즘에 다시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밖에 못 먹는다고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많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저출산 대한민국에서 믿기지 않는 뉴스가 또 있다고 하는데 모에카 씨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2022년 이제 올해 기사인데요. 이제 코로나19 이후 한국 해외 입양 전 세계 몇 위 기염. 아, 이게 입양. 몇 위일까요? 기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위권인가 보네요. 기염. 그럼 정답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해외 입양 전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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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런 것도 동메달이에요. 아유, 뭐 나쁜 거는 꼭 이렇게 이런 거 안 타도 되는데. 중요한 말이죠. 아, 참. 한국에서
이제 국제 입양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전쟁과 가난이라는 이제 아픈 이유가 존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10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이제 3위라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 나라에서 대체 입양을 왜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 해외 입양 95% 이상이 미혼모 분들이 이렇게 됐던 거더라고요. 미혼모 분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혼자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이라든지 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입양아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짠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연기하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 나를 버렸을까? 진짜. 왜 나랑 내 엄마 아빠는 눈 색깔, 머리 색깔이 다를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까 깐에서도 지금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라는 영화가 아이를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입양도 세계 3위라는 게 좀 씁쓸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해외 입양, 인신매매라든지 아이를 팔고 이제 돈 받고 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일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해외 입양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거기에 우리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비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입양되더라도 아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건데 자체 인신매매 이렇게 그런 연결되니까 가급적이면 보내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해외 입양 협약에 빨리 우리가 가입을 해서 비준해가지고 아이의 인권을 100%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해외 입양 보내는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미혼모 가정이라고 하니까 아빠와 엄마가 둘 다 있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최근 정부에서 바뀌고 있는 게 이제는 꼭 혼인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혼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미혼모 아니면 미혼부로 살아가도 아이를 얼마든지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돌봄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이혼이나 사별하고 이제 한부모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부모가 이제 부부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사회가 다 같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그렇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출산도 더 많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확실히 좀 다르죠. 인식이. 꼭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를 통해서 가족을 구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법적으로 혼인을 한 경우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대우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뭐 사회적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이제 혈연 뭐 어떤 그 규약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랑하는 사람 이게 가족이지 않을까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듣기에도 너무 좀 아름다운 단어들이에요.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저랑 이제 나이가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결혼한다고 결혼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결혼을 안 하신 상태로 그냥 같이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 해서 아이를 다 키워놓고 이제 결혼식을 법적으로 엄청 심사숙고하 부부가 셨네. 된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이야, 30년의 심사숙고야. 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아내한테도. 한번 다시 할래? 지금 결혼 상태 아닌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인데 여보 이러면서. 근데 외국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많아요. 네. 네, 조금 생각을 넓힐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혼인 부부 그리고 가임 여성기한테 좀 관심이 집중됐다면은 조금 시선을 넓혀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있고 다양한 형태에서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시선을 바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정말 요새 굉장히 핫하신 네. 분이 또 저희한테 한 누구를 말이 있다고. 모셔올까요? 우리 요즘에 싱글맘, 응? 뭐 싱글 데디, 뭐 아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 많다 이 말이야. 똑같아. 그리고 법적으로 얽히지 않아도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결된 그런 사실은 부부들 주변에 많지 않아? 안 많나? 많아요. 내 주변에 많어. 많아요. 이 참 가만히 보자면 좀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응? 우리 박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안녕하세요. 봉골레 하나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은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 기사님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맞는 말. 전부 다 맞는 말이야. 김 기사님 우리 짜장면 한 그릇 어때? 나는 봉골레 하나. 네, 이렇게 두 분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셔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골린이, 주린이 뭐 이런 단어 듣거나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골프나 주식을 처음 하는 어른들을 두고 특정 분야에 약간 미숙한 사람을 자칭할 때 초보 대신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말을 들은 어린이의 기분은 어떨까? 어쩔 TV 이럴 것 같은데. 그런가? 어쩔 이러면서. 근데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골린이, 주린이 이렇게 평상시에 말을 많이 쓰면서 실제로 이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용어의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는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네요. 물어봐야겠는데. 네. 이 어른들이 한 번 더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코너 어린이들의 친구 펭수가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내가 내 친구들에게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 이런 주제로 어린이 말씀을 받아와 봤습니다. 제가 3위부터 소개해 줄게요. 잘 들어요. 먼저 3위는 빠밤 어리다는 이유로 기회를 엿보지 마세요. 이겁니다. 어른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심코 뺏은 기회들 그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회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최근에 노키즈존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음식점,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시작하다가 요즘은 뭐 어떤 문화공간이라든지 행사에도 이제 노키즈존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식당에 가서 애들 약간 떠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걸로 풀어야 될 문제들인데 이걸 단순히 이제 아이들을 못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의외로 굉장히 많죠. 네네. 그 외에도 최근에 뭐 놀이터를 우리 동네 놀이터라고 다른 아파트 아이들은 못 오게 한다든지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이들은 친구잖아요. 같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 혹은 부모, 어른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기회를 또 앗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소도 뺏는 것 같고 또 놀 시간 자체도 되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다른 학원 갔다가 계속 돌고 하다 보면 놀이터가 있어도 갈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놀이터에 가도 애들이 없대요. 맞아. 애가 놀고 싶어서 학원을 가야 된대요. 왜냐면 친구들이 학원에 있으니까. 놀려고 슬프다. 학원을 가야 된대. 슬프다.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회에 바라는 우리 어린이
가족들의 이야기 2위. 네?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 2위는 진짜 비슷해.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겁니다.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 세상 정말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석규님은 갑자기? 한석규님이 갑자기 온다고요?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 학대하는 사람들, 너무 일 남바 3도 안 되는, 일 3류도 안 되는 것들, 아이들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들. 정신들 차려. 어? 갑자기 나를 왜 나와? 어느 또 대망의 일입니다. 네, 다시 평소로 예,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 뭔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1위를 맞춰주세요. 시간을 좀 많이 주는 거?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제발 저희 알아서 잘 클 테니까. 굉장히 고지식한 어린이. 네? 단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린이가 우리 사회에 하고 싶은 말 1위는 바로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세요입니다. 무대가 없다라는 게 무슨 아이들도 이 설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은 근데 좀 여러 개를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예, 진짜. 근데 뭐 하나 잘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근데 얘가 이걸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하긴 하지만 싫어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이것저것 다 좀 해봤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반에서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각자 재능을 발표할 수 있도록 수시로 뭐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하면은 아이들이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알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좀 안 낳는다. 근데 뭐 개인한테 가서 뭐 강압적으로 아니야 더 낳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도 많고 많아졌죠. 외국인 유입도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잘 어울려서 제도적으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고 좀 그쪽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를 좀 탈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돌파구는 될 수 없어도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12년에 전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한 670만 명에서 그리고 작년에 한 520만 명으로 되게 많이 21% 줄어들었는데 같은 기간에 좀 적긴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은 4만 7천 명에서 16만 명 정도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미 우리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다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는 단일 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라서 아까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이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이나 또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가족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문제들도 있고 겪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같이 이해하고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에카 씨가 일본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 장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출산 문제를 일본에서는 이제 소시카 문제라고 옛날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1990년 이때부터는 이미 시작했었고 당시 이제 출산율이 1.57명 아래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당시 나라 전체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1.57 쇼크라는 단어도 이제 나왔었어요. 근데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요.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일본이 한국의 10년 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는 이제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일본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다가 이제는 그 문제가 조금씩 이제 해결되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이제 넘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작년에 0.81명, 그것보다 훨씬 더 낮았고 이제 앞으로 2년, 3년 동안 0.61명 정도로까지 낮아질 정도로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게 1990년대 중반에 이제 독일의 합계 출산율도 1.3명까지 이제 떨어졌었는데 2020년에는 1.53명까지 이제 높아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독일은 도대체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재정 투입을 매우 많이 이제 저출산 대책에 투입을 했었는데 독일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매월 219유로,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금액이 없는 건 아닌데 한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한국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아도 그게 만 8세? 올해 그나마 이제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월 10만 원을 받는데 독일에서는 최대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25세는 네. 아이가 아닌데요? 그렇죠. 알아서 부모한테는 아이죠. 대학 졸업하는 그 아이죠. 시점을 이렇게 정한 건가? 대학 네. 졸업하는. 네, 그만큼 이제 교육이 끝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전까지. 네, 부모의 너무 보탬을 좋다. 한다는 거죠. 네.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네. 자, 저희가 또 재정적인 정책 외에도 저출산을 대응한 독일 정책들 뭐가 있을까요, 최영 교수님? 각종 돌봄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오후 5시 정도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전일제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그다음에 유연 근로제 비슷한 우리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노동 시간을 이제 서로 자유롭게 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하고 또 엄마가 또 오후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데 문제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가구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럽 국가들이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도 부모로부터 이 아이의 교육의 어려움을 완전히 덜어주면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쨌든 주택과 교육 문제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좀 무상교육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상교육도 이제 재작년인가 이렇게 최근에 실시된 건데 우리가 이 대학 교육까지도 국가가 책임지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죠. 완전히 성인이 돼서 이제 독립할 때까지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독일은 이런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인 거예요? 네, 2020년에 이제 아동 수당으로만 456억 유로를 지출했는데 62조 정도 되거든요. 예, 꽤 크다고 하기엔 많이 나오네요. 크죠. 네, 네. 그리고 무상 교육을 위한 교육 예산은 1,586억 유로, 214조라고 합니다. 확실한 투자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분명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 아동 가족과 관련한 지출을 비교를 해보면 GDP 대비 한 3.5% 내외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3%, 4% 정도라서 많이 늘리고는 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낳고 이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엄마의 희생이 좀 당연하기도 하잖아요. 낳았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길러야지라든지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이제는 그 양육하고 돌봄이 좀 노동의 개념으로 정말 힘든 일이고 이게 사회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살리자고 해서 살아남은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리사고의 표 100일장입니다. 맞습니다. 아우, 저번에 저 이거 큰 실수해가지고. 네, 아찔하셨죠. 살리자고를 살리고자로 해가지고. 저요, 여기 모인 분들과 살리고자배, 짜고. 살리고자배는. 예. 항의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두 가지 저출산 그리고 아동복지인데요.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골라서 마음을 울리는 한 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자 원하는 주제로 표 작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도 여러 필체가 아니죠? 아 그럼요. 네, 글씨는 네. 이거는 성대모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다들 쓰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모에카 씨부터 네. 차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모두의 관심으로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함께 키워가자 무지개 아이들. 아, 너무 좋다. 네. 모두의 마음은. 네네. 함께 약간 무지개 같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을 함께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아이들한테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최영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공동체 우리들을 되게 좋아해서 우리.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천재신 것 같아요. 악필이십니다. 네, 저도 보여드리면 저는 행복모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모든 아이의 행복을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살리자 고! 살리자 고! 이름까지. 와. 네. 모든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을 보실 분들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바꿔나가자 그런 의미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들 길게 쓰셔갖고 난 너무 짧은데. 아니, 어떤 분이세요? 네. 이순재 선생님이 오시나요? 송강호. 일단은 저 유혜진입니다. 혜진.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잘 있죠, 그죠? 나도 좀 길게 좀 썼어야 되는데 난 너무 짧아 이게. 아동복지로 매정보단 애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애정은 저 우리가 다 아는 애정, 사랑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매는 그 많은 게 들어있지. 이게 저기 매정하다 할 때 매정도 되고, 또 때리는 매도 되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때리지 말고 매정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애정을 주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봤는데 나도 그냥 장황하게 좀 길게 한번 써보고 그랬어. 근데 오늘 뭐 다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아영 씨부터. 저는 뭐 저의 심사 기준에 너무 부합하는. 내정? 매정보다 애정. 근데 심지어 의미도 좋잖아요. 매정하게 이렇게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자, 애정을 쏟고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매는 또 이렇게 때리는 것도 하지 말자. 그렇죠. 이거. 하지 말자. 때리지 네. 말자. 좋습니다. 한 표 갔죠? 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레인보우의 한 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인보우의 한 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다 좀. 정말요. 감사합니다. 야, 무지개. 자, 오늘의 장원은 우리 모에카 씨인데. 장원. 네. 오래간만에 단어 표현가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장원 모에카 씨에겐 사탕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기뻐요. 우리 회장님이 직접 주실래요? 모에카 씨한테 딱 맞는 선물이네. 이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제가 마치 아이가 된 것 같네요.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꼼꼼히 공부해본 오늘 이 시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요. 저는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또 뱃속에 있는 슈팅이가 나왔을 때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말 웃음소리 가득하고 복닥복닥한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이 어른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심폐소생 토크. 우리 아이들을 살리자, 고! 살리자, 고!